네, 청취자 여러분, 뉴스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는 좋은 정치는 평화의 봉사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여러 국민들의 일꾼이 되실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고요. 지금 현직 교육감이기도 합니다. 조희연 후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조희연 후보는 대학 교수셨죠? 그렇습니다. 네, 대학 교수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데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교육감에 도전하셨던 거죠? 퇴직은 아니고요. 네. 중간에 이제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그만두게 됩니다. 네네. 되게 많은 분들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되게 이제 제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민교협이라는 예, 단체죠. 민교협을 네. 그래서 민교협에서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좀 추천하는 광노현 교육감님도 그랬고 김상권 교육감님도 그랬고 추천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서실 분이 없어서 제가 초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돼서 또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제가 재선 교육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그만두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8년 전에 그럼 교육감 출마를 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8년 전에 교육감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까닭은 뭔가요? 일단 당시는 이제 기억해 보시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에서 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으로 죽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입시 경쟁으로 또 1등만 존중받는 교실이 당시 8년 전 문제가 2014 됐죠. 년이었죠. 또 일제고사 네. 이런 게 네. 있었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열망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막 분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열망들을 받아 안아서 교육 개혁에 특히 초중등 교육에 좀 헌신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서울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게 주로 초중등 교육이니까요. 교육감으로 8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우리 특히 유권자들, 특별히는 뭐 학부형들 또 네. 학생 당사자들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다라고 자부하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뭐 하나만이 아니라 저 지금 네, 참 두 여러 개 개도 많이 좋습니다만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부터. 네. 우선 되게 많이 떠오르시는 게 17년 만에 서울에 특수학교를 만든 겁니다. 서울의 사실은 그동안 특수학교. 네. 지역 님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못 만들었는데 강서 서진학교라는 정말 특수학교를 17년 만에 만들게 되었고 강남에 나래학교도 만들고 네.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수학교를 만드는 뭐 성경에 보면 이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네. 나서시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책임 교육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뭐 장애인 교육도 있고 다문화 교육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폈고 또 이제 제가 출발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님도 물러나시게 된 계기가 된 무상급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확대하고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장해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되게 학교 급을 달리해서 입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듭니다. 교복도 있죠. 교복 있는 경우에는 체육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학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입학 준비금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좋습니다. 예, 이게 그런 정도까지 8년이나 변화를 교육감을 했습니다. 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일단 서울의 특수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건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인 거죠. 조용하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다라는 예, 예. 욕구인데 그러면 갈등을 해소하면서 만든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그 이제 강서 서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공청회를 하는데 네.
뭐 지역 주민들이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뭐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는 겁니까? 예, 반대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되게 집값 문제고 아이고. 이게 말하자면 혐오 시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그건 있었어요. 오해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큰 오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서서진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의 그 감동 사진 하나가 네, 저는 온 맞아요. 사회를 굉장히 네, 바꿔놨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예. 학교라도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죠. 예, 네. 그게 이제 그 학교 가는 길이라는 꽤 감동적인. 네. 저는 정말 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면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 네. 뭐또 그러면 정말 최고의 교육이 네, 된다. 우리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싶은 분은 말씀드리고 학교 가는 싶습니다. 길이란 영화를 같이 봐라. 네, 정말 저도 한 4-5번 봤는데요. 아이고, 네. 볼 때마다 뭐 눈물이 나고. 좋습니다. 하여튼 예, 그 과정에서 강서구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예. 그 반대를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예, 돌파할 예, 수 예. 있는 건 아니고 뭐 격렬한 설득하면서. 진통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반대했던 비대위원장님은 이제 졸업식에도 오셔서 네. 축사까지 하는. 어. 저는 그런 것들이 그건 갈등 좋은 성과로 그리고 간 화해의 거네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게 기독교적이 아니냐, 성서적이 네, 아니냐. 네.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에서 화해로 나갔다는 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감의 리더십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갈등 과정에서 이제 그런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 방향을 잃지 않고 네. 또 갈등을 무릅쓰고 또 때로는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어떤 이 돌파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굳이 리더십이라고 네, 한다면 네, 네. 돌파의 리더십일 수도 있고 궁극적인 화해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사실 저도 저희 형님이 2분이나 목사님이세요. 네, 네. 아들이 아이고, 5인데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갈등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뭐 정말 나중에는 손을 맞잡는 그런 화해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최근에는 이번에 나설 때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라는 슬로건을 정말 제가 들고 공존. 나왔습니다. 네. 공존의 네. 사회, 공존의 교육. 네. 그래서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 공존의 사회를 이룬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 갈등이 뭐 오 선생님도 어떤 면에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인권운동이나 모든 것들이 저를 남을 무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만들고 화해하고 손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갈등이 어떻게 너무 만연화되고 화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공존의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하나도 만들지 못하던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3군데 설립했고 그렇습니다. 하는 중이고. 예, 앞으로도 뭐 네. 더 만들어갈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통합교육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네, 한 곳에다가 장애인들만 몰아놓고 이런 교육은 예, 아닌 저희가 거죠? 뭐 거의 네. 선도적으로 통합 교육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에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통합 교육도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특수학교를 갈 수도 있고 통합교육을 위한 소위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라고 예, 생각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데도 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선택권이 대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됩니다. 거죠. 예. 네. 중증 학생들의 경우는 대개 분리된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또 시설 학교에 여건 특수학급이 때문에. 있으니까 네. 특수학급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반 학급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점도 네, 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들의 선택권은 보장. 당연히 되는 그래야죠. 거죠. 당연히 네, 그런 당연히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새 정부 인사 국면인데 부모 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부모 찬스가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뭐 꼭 한동훈 사태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부모 찬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교육감으로서 보시기에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이 달라지는 상황. 어떻게 고쳐가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모 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부모 찬스를
불가피한 걸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부모 찬스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반대고 오히려 공교육 찬스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를 공교육 위한 찬스. 네. 공교육 찬스를 만드는 것이 희망의 교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낸 책도 하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부모 찬스 태어난 거꾸로 집은 가자. 달라도 네.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네.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교육 철학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부모 찬스는 주로 사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사교육 투자를 통해서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들고 나온 핵심 슬로건이 더 질 높은 공교육입니다. 더 질 높은 그러니까 사교육의 공간을 줄이는 공교육.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학부모들의 눈높이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또 더 질 높은 급식. 왜냐하면 급식도 사실은 무상급식에 친환경 급식이 됐지만 더 높은 또 그 급식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교사들이 네. 한번 교사가 되면 물론 정말 참스승 같은 분들도 많지만 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초임 교사 때와 달리 일정하게 경력이 되면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열정도 식기 마련인데요. 네. 어떻게 더 질 높은 공교육이 가능할까요? 예. 뭐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네. 저는 이제 코로나로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학습 중간층의 붕괴다. 이렇게 네. 저는 정식화를 했습니다. 학습 중간층의 붕괴고 또 기초학력 부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또 네. 심리적 정서적 결손을 겪는 학생도 이전에 비해서는 또 많아진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개 이제 적극적 대책 속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협력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선생님들 자신이 또 나서 주셔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또 뭐 거의 한 7,000분이 심지어는 나머지 교실까지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도 나서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공교육 찬스를 확대하기 위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재정적, 행정적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궁금한 될 건 것 지금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은 예. 선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공교육이 그야말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근데 교육감이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교육 시장 앞에서 또 네. 자녀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네, 이게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걸 따옴표로 쳐야 네. 되겠지만 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자꾸 무력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네. 극복해야 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예를 들면 사교육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뭐 어려운 학생들한테 사교육비 학원비를 대주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방향은 아니죠. 네네. 공교육의 체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결국은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큰 방향에서 사교육도 보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교육의 위기를 촉발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고 또 이제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에듀테크 시대를 맞아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교육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대를 열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에듀테크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좀 앞서가는 데가 경남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예. 이 스카이캐슬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자 이제 장관에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하버드 캐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면
이게 정말 우리 뭐랄까요? 우리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예, 이런 일탈들까지 예.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텐데 또 그런 게 일반 시민들, 일반 그렇죠. 학부형들에게 주는 박탈감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평등 욕구가 강한 나라는 저는 없을 것 강하죠.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나 하버드 캐슬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로는 존재하죠. 네. 어떤 분이 이제 대치동에 큰 길을 건너편으로 놓고 한편에는 사교육비를 1,000만 원 투자하는 집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가는 학생이 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은 공교육이 그 갭을 부단히 이제 보완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교육 불평등을 상쇄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평등의 이상은 멀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 그 모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부모 찬스를 그냥 인정해 버리거나 아예 사교육을 인정하고 사교육비 지원하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그분은 방향은 아니라고. 모 야당 원내대표입니까? 여당. 여당 이제 원내대표. 여당이 되신 분. 네, 지금 네. 이제 여당이 원내대표인데 뭐 그분도 이제 뭐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평등의 이상, 교육 평등의 이상을 저는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상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기초학력 지원 예산 같은 것도 2019년 45억에서 뭐 예를 들면 250억으로 늘린다든지 네.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가끔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 만나 보면 특히 초, 중등,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교사들 보면 어휴, 나 다시 태어나도 저런 일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예. 정말 목소리 크게 하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 물론입니다. 많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지금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많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키다리 쌤 같은 데도 7천여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나머지 교수실은 애들 낙인화한다는 효과 때문에도 이제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또 수업 하나, 시간이나 또 하나는 또 방과 후를 통해서. 참저 뭡니까 이렇게 좀 교사로서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분들 예. 아니 학부형들이 이런 불만도 있으시잖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이런 예, 분들 그냥 뭐 교장 교감만 되려는 욕구만 있어 보인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예, 이런 예.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다 서울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그 점에서는 뭐 다양한 자정 기제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수업이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감시의 눈초리나 또 비교의 눈초리가 요즘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점들이 또 학교에서 원격 수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진보해 가는, 진화해 가는 또 이렇게 촉진 요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무슨 제재 수단이라기보다는 주로 연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강화라든지 혹은 직접적 간접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직업화된 그런 분들이 많다는 지적도 저희도 많이 듣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훨씬 더 헌신적인 분이 물론요.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는 그런 네. 노력을 하고 마무리를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이미 8년 동안 교육감을 하셨는데 앞으로 네. 4년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뭔가 미진한 일이 있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일 텐데 예. 한번 설명을 짧게 해주신다면. 예. 네. 저는 이제 지난 10여 년간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뭐 서울교육이 코로나라는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다음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유능한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늘을 말하자면 극복하면서 교육 회복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보완책을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느덧 저희 한국 교육도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를 열어서 정말 진정으로 한국 교육이 글로벌 선진 교육의 선두에 서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알겠습니다. 활용점정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런 포부로 취지에서 출마를 하신 제가 거네요. 출마를 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